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폴란드 수출 FA-50에 미국 미사일 장착한다고 F-16과 호환된다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밀매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요즘 한국에서 신무기를 개발한다거나 개발했다거나 이런 뉴스를 접할 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폴란드에 대량의 한국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다. 이래서 지금 더 많은 밀매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채널에서 시비를 계속 걸자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이상한 그런 행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FA-50에 미국 미사일을 장착한다. 이런 뉴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FA-50은 미국 미사일 아니면은 달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FA-50이 F-16과 호환이 된다. 그래서 폴란드가 M346 훈련기를 도입을 했지만 더 이상 도입하지 않고 FA-50을 도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FA-50하고 F-16하고 호환되는 게 있습니까? 엔진도 다르고 레이더도 다르고 기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품도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무도 다릅니다. FA-50이나 F-16이나 미국 설계다 이런 거는 의미가 맞지만 호환이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시비를 거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 한 대도 수출을 하지 못했던 FA-50을 왜 그렇게 띄워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해서 출고하고 있는 경차와 아반떼 차량이 호환되는 부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엔진도 다릅니다. 타이어 크기도 다르고 운전대 모양도 다르고 문짝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의자도 다릅니다. 이걸 보고 호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FA-50하고 F-16은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레이더 자체도 다릅니다. 기체도 다릅니다. 당연히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도 다릅니다. 뭐가 호환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T-50, TA-50까지는 훈련기로서는 좋은 항공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F자를 붙여가지고 공격기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국가에서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상대하는 폴란드가 제공권 방어를 위해서 FA-50을 대량 구매한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FA-50에 아무리 블록 20까지 개량을 한다고 해도 태생이 훈련기이기 때문에 무장을 달게 되면은 외부 연료 탱크를 달지 못합니다.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게 되면은 무장을 달지 못합니다. 똑같은 F404 엔진을 사용하는 그리펜 기체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처음부터 전투기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FA-50은 훈련기를 개량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F404 엔진을 장착했어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보게 되면은 폴란드가 FA-50이 보유하고 있는 F-16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이거는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F-16 4세대 전투기를 훈련하기 위한 훈련을 겸할 수 있는 기체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F-16 수출을 견제하고 FA-50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레이시온사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FA-50은 처음부터 미제 미사일이 달려 있었고 FA-50을 개량을 한다고 해도 F-16을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차인 마티스에다가 이것저것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해도 아반떼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 이 장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FA-50도 마찬가지입니다. F-16보다 저렴하다. 이거 빼면은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공격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내린 평가를 보면은 앞으로 유인 지상 공격기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인 지상 공격기인 FA-50 대신에 당연히 그런 성능이 나오는 무인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단종되고 단종된 부품이 핵심 부품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부품이 늘어난다는 거, 이런 사실은 다 감추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자금이 없는 폴란드가 어떻게 대량 무기 구입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설명을 못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지금 나가는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 카이 사장은 곧 임기가 끝나고 신임 카이 사장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 카이 사장은 재직 시 아무런 수출 실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KF-21에 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면 카이 사장은 지금쯤 수사를 받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임기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단종된 부품으로 유지비가 말없이 치솟고 있으면서 곧 도태되어야 할 유인지상 공격기의 한계를 속여가면서 부풀리는 것은 바로 저런 문제를 덮고 가려는 그런 술책으로 보일 수뿐이 없습니다. KF-21의 기밀 유출이 카이 사상 윗선에서 결정돼가지고 진행됐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에서 경찰에 2번이나 신고를 했고 KF-21의 핵심 기밀까지 다 유출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단순히 카이 사장의 책임만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카이 사장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한국 방산 무기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 카이의 미래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무기 수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자산인 카이가 일반 밀매들이 들어도 앞뒤가 안 맞거나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